만약 당신이 부자라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자인 당신에게 이 영상은 그렇게 흥미롭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어제보다 더 많은 부를 이루는 것을 갈망하고 하면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영상에서는 주식 투자로 투자금을 8배로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총 3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 영상은 그중 최종화입니다. 앞선 2편의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39. 케인즈의 미인투표 이론. 경제학의 권위자인 케인즈는 이렇게 말했다. 투자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많은 사람이 미인이라고 판단하고 투표할 것 같은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결코 자기가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 케인즈의 이론은 군중 심리에 기댄 파워게임이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그것을 예측하고 미리 움직이기에 파워게임이라기보다는 상상력 게임이 더 어울릴 것이다. 40. 주관과 객관의 줄다리기. 미지의 세계, 상상력 게임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실제로 간단하다. 상상력을 발휘해 장래의 흐름을 예측하고 그 방향으로 민첩하게 행동하는 것 뿐이다. 단순한 착상, 개인적 취향이 아닌 케인즈가 말한 파워게임을 생각하면서 상상력 게임을 해 나가야 한다. 이건 다시 말하면 상상력을 발휘하되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 자료, 숫자가 있어야 하며 그것들을 대중들이 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겠죠? 1편에서 말씀드린 니즈, 모두가 편리하고 재미있어 할 것을 찾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멋있는 말이 책에 나오는데요. 추, 상상할 추, 론, 논리, 힘. 추론을 미래로 향해 날리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장기 투자자의 예측 작업이며 상상력 게임인 것이다. 41. 종목을 보는 2, 3, 5 법칙. 기업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자체 분석은 전체 노력의 20%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30%로는 사업 환경을 점검해야 한다. 해당 산업의 전망, 경쟁 업체 분석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50%로는 경제 전체의 흐름을 읽는 것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과 저자가 말한 사계절을 떠올리면 될 것입니다. 42. 20% 기업 분석. 대차대조표로 기업의 과거를 파헤친다. 재무제표는 반드시 옆으로 나열하여 주요 항목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훑어가는 것이다. 자, 반드시라고 강조한 부분인데요. 부자의 선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이것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V차트가 이에 해당하며 V차트는 해당 기업의 과거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저자도 이렇게 강조해주니까 더 믿음이 가네요. 10년 이상의 수치를 나열하여 확인하면 눈속임은 통하지 않는다.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이겨내왔는지 경영 의도와 역량 등이 분명하게 떠오른다. 역시 훌륭한 경영자다라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기업을 발견했을 때는 기쁘지 않을 수 없다. 반대로 10년 차트, 즉 V차트로 뉴스에서 떠들 정도의 기업이 아님을 캐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스에서 막 너무 좋다고 나오는데 사실 V차트로 확인해봤더니 별 볼 일 없는 기업이라는 게 증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장래의 가능성을 조합한다.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포섭, 선행 투자 등 그것이 재무제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선행 투자의 부담이 언제 절정에 다다를지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증해본다. 가급적 숫자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가능하면 3, 4년 후에 재무제표를 작성해본다. 금리 변화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3가지에서 4가지를 만들어본다. 예상 ROE를 따져보고 3, 4년 안에 투자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를 계산한다. 만약 ROE가 11%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ROE가 3%일 때 사둬야 한다. 추론을 바탕으로 기업, 주식 담당자에게 물어본다. 기업 방문과 주담 통화는 이럴 때 빛을 발한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그저 자신에게 친근하거나 좋아하는 기업을 발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만약 친근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오래 보유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만큼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43. 30% 사업 환경 점검. 살벌한 경쟁 속에서 회사는 강해진다. 경쟁 속에서 낙오하는 기업은 걸러내야 한다. 경쟁 상대는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경쟁 상대를 조사하다가 투자 대상을 옮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사조 대림이었습니다. 사조 우양을 투자하려고 했다가 발굴한 기업이었죠. 뜻밖의 수확이었고 사조 대림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승자는 언제나 소비자이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에나 돈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소비자의 초점을 맞춘 회사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44. 50% 경기의 위치. 지금까지 자료는 옆으로 치워두라. 이제는 자료가 아닌 추론 상상력을 50%에 쏟아 부어야 한다. 발굴한 회사가 향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본다. 내가 경영자라고 생각해보고 상상하는 것은 도움이 많이 된다. 재무, 기술력, 유통망, 경쟁업체, 공급 능력, 거래처, 금리 변동, 설비 투자, 잉여 자금의 사용 계획 등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미래를 예측해보자. 이런 일련의 상상력을 발휘한 뒤에도 마음이 끌리고 확신이 선다면 투자해야 한다. 45. 선행 투자에 대하여. 자, 계속 선행 투자에 대해서 2편에서도 선행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계속 나옵니다. 고정자산의 증감으로 설비 투자나 사업 확대의 타이밍을 잃는다. 중요하죠. 고정자산은 기업에 있어서 가장 전략적인 분야이며 투자자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2편에서도 말씀드렸죠. 따라서 어떠한 자금을 통해 설비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한 체크포인트이다. 공사 착공부터 제품 출하까지 3년에서 7년이 걸린다. 그 사이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므로 투자자에게 있어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다. 투자자는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매수 타이밍은 너무 빨라도 너무 느려도 안 된다. 적극적 설비 투자로 실적과 재무 악화에 시달리고 있을 때가 매수를 위한 관망 타이밍이다. 이익 회수기 초입이 매수 타이밍이다. 위 사안들은 재무제표에 분명히 나타난다. 설비 투자의 동향은 투자자가 가장 알기 쉬운 영역이다. 고정자산의 중요성은 V차트 4편 영상에서 자산 구조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행 투자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LG U+였죠? 이것 또한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46. 첨단 기술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장기 투자자는 첨단 기술주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기술 혁신의 속도나 세계 경쟁 수준이 치열하여 투자자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첨단 기술주에 투자하려면 차라리 다른 건 포기하고 경영자의 자질과 능력을 분석하는 편이 낫다. 기업의 사활은 CEO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첨단 기술주의 사업의 내용은 어차피 공부해도 잘 모를 테니 CEO를 분석하라는 저자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기술은 순식간에 박물관 행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기술력이 지금은 눈부시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있으면 수소차가 더욱더 각광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게다가 삼성전자가 지금은 반도체 시장을 꽉 잡고 있지만 SK하이닉스가 판세를 엎어버릴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첨단 기술주로는 크게 벌지 못한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죠. 큰 돈은 장기 투자로 돌리는 편이 훨씬 안정적이며 마음이 편하다. 화려함은 없지만 투자 수익만큼은 확실하다. 첨단 기술주에 투자하려면 PER, ROE 등은 계산하지 마라. 어차피 안 맞는다. 그저 재미있을 것 같은 기술력의 기업에 투자하라. 그게 훨씬 현명할 것이다. 첨단 기술주로 가장 재미 보고 있는 사람은 투자자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사업자이다. 47. 첨단 기술주의 손절매 타이밍. 첨단 기술주 투자에 있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주가 상승의 기운이 강한 동안에 매도 주문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가가 고가를 찍고 6% 하락하면 즉시 시장가 매도 주문으로 빠져나오자. 48. 장기 투자의 숨은 주역, 중후 장대형, 시황 관련주. 자, 이제 8배 나옵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장기 투자는 업종이 아니라 개별주로 봐야 한다.
기업의 펀더멘털 분석도 중요하지만 철강, 조선, 화학, 종이 펄프, 해운, 창고 등의 시황 관련주, 경기 민감주, 경기 순환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를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하는 타이밍을 확실히 해야 한다. 저자는 농경형 투자, 사계절 투자를 하는 분이라 경기 순환주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또한 대부분이 경기 순환주에 해당하므로 저자의 투자법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농부 박유공 님이 대표적인 농경형 투자자겠죠. 경기 순환주는 1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사이클이 되풀이된다. 자, 이 그래프 보시면 이게 보면 주가하고 ROE하고 ROA 그래프입니다. ROE가 뭐죠? 자,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이 자본을 이용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저는 항상 ROE는 기업의 역량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기업은 기업 역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편에서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ROE가 선행 투자기에는 줄어들었다가 이익 회수기에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요동을 친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업은 성장한다고 이 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전형적인 이 회사는 경기 순환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이클이 보이는 거죠. 어떤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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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이클을 반복한다는 거고요. 심지어 이 간격도 왠지 모르게 비슷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요 간격하고 요 간격하고 요 간격하고 요 간격하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 보이진 않는데요. 자, 이 기업 어느 기업의 그래프일까요? 자, 위 사진은 삼성전자의 10년 이상의 ROE C계열 그래프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은 어떤 사계절 흐름을 타면서 점차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은 어떤 이 주가로 반영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자, 보시면 ROE가 너울 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경기 순환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순환 대형주의 경우 20년 장기 주가 동향 차트를 주목해서 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누구든 그 리듬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뭔가 흐름이 있다. 뭔가 흐름이 있고 이때 ROE가 최고점일 때 여러분들 오히려 매수하는 게 아니죠. 최고점일 때 매도하고 ROE가 죽을 쓰고 있을 때, 이 회사가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요때 매수하라는 겁니다. 요때 매수하면 주가가 올라가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8배의 포인트인데요. 계속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강 사이클에서 최종 국면까지 매수하여 상승 사이클의 80% 부근에서 매도하면 약 5에서 6년을 보유한 것이며, 만약 저가에 샀다면 최소 3배, 최대 8배까지 먹을 수 있다. 첨단 기술주보다 안전하면서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2편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고 3편에서 좀 더 강조하고 좀 더 디테일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인데요. 아까 이게 보시면 여기서 하강 사이클의 최종 국면까지 매수한다고 했습니다. 자, 하강 사이클이 요 사이클이죠. 요 사이클의 최종 국면, 요때까지, 여기서부터 요때까지 분할 매수를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요때도 매수를 계속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삼성전자 이제 장난 아니다. 막 이제 주식 뉴스도 나오고, 요때 기관 투자자들도 같이 부하 내동해서 쫙 주가를 쫙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샀던 사람들, 여기도 강하게 들어갔겠죠? 여기서부터 저기 가다가 요때 꾸준하게 매수했던 사람들은 8배까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대형 우량주라서 요런 식으로 조금 주가가 무거울 수는 있는데요. 조금 약간 중소형주 중에서 중소형주가 우량주가 아닌 거 아닙니다. 우량주라는 거는 여러분들 튼튼한 기업이라는 거야. 아니, 작으면서도 튼튼한 기업은 없나요? 작으면서 야무진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도 이런 사이클을 보이고요.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10배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첨단 기술주보다 안전하면서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단 경기나 시세 환경에 우왕좌왕하지 않는 냉정하고 단호한 행동이 요구된다. 즉 3배에서 8배를 먹을 때까지 우직하게 참아야 한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저가에 방치되어 있을 때 조심스럽게 사들여야 한다. 그리고 묵묵히 기다린다. 요때겠죠, 요때. 오로지 그때만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해당 종목에 대해 소란스러워진다.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다. 자, 삼성전자로 따지면 언제였죠? 9만원대에 되고 삼성전자 이제 10만원 올라간다, 20만원 올라간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정말 소란스러웠을 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다들 열광할 때,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었던 것입니다. 49 경기 순환주의 매수 타이밍. 보시기에 앞서 이 매수 타이밍 잡는 것은 저런 분석이 아니더라도 아주 우리 생활 근처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TV에서 구조조정이나 불황 업종으로 인정되는 등 앞날이 깜깜하다고 생각되는 소식이 연일 보도된다. 그때가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다. 경기순환주 투자의 유일한 매수 시점으로 이 기회를 놓치면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없다. 철강, 화학, 제지, 펄프, 조선, 해운, 창고 등 모두가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대형 설비를 요한다. 이런 산업이 고정비의 압박, 연이은 적자 등으로 파산하니 많이 할 때 현금 보유량이 많고 자산 구조가 튼튼한 기업을 싸게 산다면 큰 부를 누릴 수 있다. 바닥 신호는 또 있다. 어느 시점부터 주가가 내려가지 않는다. 그것은 매도세가 끝났다는 이야기이다. 매도세가 끝나면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으며 그 시점 이후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바닥 탈출이다. 50. 경기순환주의 묘미. 경기순환주의 묘미는 바닥권에서 대량으로 사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이면 자기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주가가 급등한다. 대형주답지 않게 가벼운 모습을 보이며 주가가 올라간다. 경기가 회복되며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 능력 증가 요청이 쇄도한다. 공급 능력을 늘리는 것은 최소 1에서 2년이 걸리므로 이때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 이때는 기업이 갑 오브 갑이 된다. 제품값을 마음대로 정해도 살 사람이 줄을 선다. 당연히 기업의 이익은 수직 상승하며 주가도 수직 상승한다. 51. 애널리스트가 매우 강하게 나오면 매도 준비에 들어간다. 경기순환주의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애널리스트들이 호들갑을 떤다. PER이나 ROE도 낮은 상태라 더더욱 호들갑을 떨며 그동안 거들떠보지 않았던 종목을 찬양한다. 그때부터 매도 준비를 한다. 저는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합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 장기 투자자에게는 절호의 매도 타이밍인 것이다. 52. 경기순환주는 낡았다? 경기순환주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사양산업이라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종이, 석유, 화학, 조선, 식품 등이겠죠. 식량이 없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 반도체, 바이오 관련 산업 역시 경기순환주에서 공급하는 것을 재료로 사업을 이어나간다. 53. 2등 기업이 표적. 선행부상그룹에 뒤처져 조급해진 2등 그룹의 기업군은 장기 투자자에게 더없이 좋은 발굴 대상이다. 선행그룹의 주가는 이미 고점을 형성하여 매력도가 떨어진다. 하지만 2등 기업군은 아직 저렴한 경우가 많다. 어떤 이유로 시세 전체가 크게 내리는 타이밍을 노려 주저 말고 매수해야 한다. 2등 기업은 실적이 애매하기 때문에 주가가 저렴하다. 하지만 해당 산업이 뜨는 산업이라면 2등 기업도 충분히 실적 개선될 수 있다.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부상한다면 2에서 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2에서 3년 사이 주가는 등락을 반복한다. 주가가 급락할 때가 매수 기회다. 54. 좋은 기업은 얼마든지 있다. 저 역시 공감하며 우리나라 역시 좋은 기업은 정말 널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형주 끝장내기를 가장 최하위 시가총액부터 시가총액 1위 기업까지 다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그 끈기와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훌륭합니다. 분명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5 마치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자, 이번 영상은 코스톨렌이 편보다 내용이 더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일단 3편을 모두 시청하셨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8배 수익을 거두는 방법을 아셨기 때문이죠.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셨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